팩터에서 풀 체인지 되어서 새롭게 출시된 오스트로 VAM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입니다. 우리 동호인들한테는 가격이 중요하죠. 프레임셋 같은 경우는 5,499달러입니다. 시마노 울테 DI2가 장착된 모델은 9,199달러고요. 그리고 스램 포스 9,399달러, 그리고 스램 레드가 적용되면요 11,099달러, 스램 레드인데 파워미터까지 포함되면 11,499달러, 시마노 듀라에이스 DI2가 들어가면 11,199달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 채널에서는 자전거에 관한 소식을 어떤 채널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도 방금 전까지 엠바고로 묶여있던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인 팩터에서 풀 체인지 되어서 새롭게 출시된 오스트로 VAM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입니다. 팩터 같은 경우는 O2라는 모델이 올라운드 자전거 영역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오스트로 모델이 에어로 자전거를 맡고 있는데요. 올라운드 모델인 O2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완차 무게 6.2kg라는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로 신제품을 발표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에어로 자전거를 맡고 있는 오스트로 VAM 모델이 풀체인지 되어서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 새로운 프레임에 대한 소식을 국내 최초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팩터의 자회사인 블랙잉크에서 오스트로 VAM 모델에 사용할 새로운 휠셋도 함께 발매가 되었거든요. 그 소식까지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이 새롭게 풀 체인지된 팩터의 오스트로 VAM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장착되어 있는 휠이 이 오스트로 모델과 함께 새로 나온 앞에 48mm 그리고 뒤에 58mm 카본 휠셋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블랙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데칼 부분이 모두 블랙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그리고 묵직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프레임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는 은색의 반사 데칼이 들어간 모델로서 그로시 크롬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의 유광 프레임에 크롬 레터링이 들어간 컬러가 되겠습니다. 블랙잉크 휠도 데칼이 밝은 색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블루 컬러입니다. 블루 컬러는 뒤쪽이 블랙에서 앞쪽이 블루 컬러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오는 아주 시원한 컬러, 이 블루 컬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펄 화이트 프레임입니다. 이 펄 화이트 프레임도 전체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지 않고 C튜브 부분만 블랙으로 처리가 된 프레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꽤 이뻐 보이는데 이 C튜브 부분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이제는 구형이 되어버린 23년까지 나온 팩터 오스트로 VAM 모델입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달라진 부분들이 좀 보이시나요? 자, 하나하나 저랑 함께 짚어보도록 하면은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헤드 튜브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헤드 튜브 부분 중에서도 이 위쪽 부분 보면 상당히 넓어진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스티어러 튜브가 지나가는 이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헤드 튜브 앞쪽이 상당히 튀어나와 있습니다. 제가 단면을 보여드릴 텐데 단면으로 보셔도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앞부분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순전히 에어로, 그러니까 공기저항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앞쪽이 더 날카롭게 빠져 있고 길게 빠져 있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더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모델만 딱 놓고 보면 튀어나왔나? 이렇게 잘 모를 정도의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구형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 튀어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요즘 대부분의 자전거들이 다 헤드 튜브를 굉장히 두텁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 팩터 같은 경우도 그런 트렌드를 좀 그대로 따른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앞에 포크 부분이죠. 구형 포크를
쭉 빼서 보면 신형으로 오면서 이 포크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포크의 폭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는 것도 요즘 에어로 자전거들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좀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앞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좁아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또 어떤 모델을 보면 이 앞쪽 포크 부분을 굉장히 넓혀놓고 공기 흐름이 좋아졌다, 에어로 성능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던데, 또 지금 이 팩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좁아지면서 에어로 성능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조사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포스트와 시 클램프 부분이 좀 달라졌거든요. 자, 일단 C포스트가 약간 아주 미세하게 C백으로 뒤쪽으로 갔었는데 거의 제로 옵셋에 C포스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요거는 뭐 거의 차이가 뭐 없지만 모양적으로 그냥 살짝 차이가 나 보이고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이 C클램프 부분입니다. C포스트를 잡는 방식이 아예 바뀌었어요. 아예. 그래서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탑 튜브 아래쪽에서 이렇게 C클램프 볼트가 있어서 C포스트를 잡았었는데, 이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서 볼트 2개로 잡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C포스트 잡는 방식이 변경이 되면서 이쪽 모양은 구형에 비해서 더 못생겨진 것 같아요. 구형은 이렇게 좀 딱 두께가 맞으면서 C튜브까지 내려오는데 얘는 여기서 상당히 좀 두꺼워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구형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없어진 부분은 신형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헤드 튜브에서 오는 이 탑 튜브의 두께도 굉장히 얇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어로 자전거의 탑 튜브가 이렇게 얇아도 되나 할 정도로 얇아졌어요. 구형을 보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죠. 이 뒤쪽에 C클램프가 있어서 아마 요거를 그렇게 얇게 못 만들고 이 보강이 좀 필요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C클램프가 이 뒤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마음 먹고 얇게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C튜브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구형 같은 경우는 두께의 큰 변화가 없이 이쪽 비비 쪽까지 일자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형으로 바뀌면서 뒤쪽 휠의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파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에어로 자전거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에어로스러운 모습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체인스테이 부분은 훨씬 두꺼워졌어요. 자, 이렇게 제 설명을 좀 듣고 나니까 이제 차이가 조금 더 잘 보이시죠? 핸들바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고 기존 핸들바를 사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신형만 딱 봤을 때는 뭐 좀 바뀌었나? 여기 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고, 이게 또 사람이 뇌이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신형이 되게 또 신형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려고 계속 보고 있었더니 좀 이상하게 구형은 또 구형 같고 신형은 신형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팩터 측에서 보내준 PDF 자료를 보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거를 다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에어로 다이나믹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앞쪽에서도 좋아졌고 뭐 다 좋아졌대요. 그리고 자체 풍동 실험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좋아진 거를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뭐 어떤 제조사든 신제품 발표하면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죠. 일반 동호인들은 요렇게 뭐 좋아졌다는 것보다 사실은 이 프레임의 모양이나 가격, 무게 뭐 이런 것에 훨씬 더 민감하죠. 이 형태나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간단히 보면은 지금 이 빨간색 라인이 신형이고 흰색 라인이 구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포크 부분도 상당히 두꺼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앞쪽에서 봐도 이쪽 부분은 폭이 좁아지고 위쪽은 더 넓어지고, 전반적인 폭은 좀 비슷하지만 이 옆 측면에서 봤을 때 폭이 좀 넓어졌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C포스트가 굉장히 얇아졌죠. 지금 얼마나 얇아졌는지를 단면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C포스트 부분은 앞쪽에서 봤을 때는 이 두께가 반 정도로 줄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두께가 많이 얇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얇은 두께를 보여주는 거죠. 이 C튜브 중간 부분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얇아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얇아졌고, 이 지금 뒷바퀴와 닿는 부분, 그러니까 BB쉘 바로 위쪽에 C튜브 같은 경우도 얇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뒷바퀴 모양으로 파였기 때문에 더 폭도 좁아졌고요. 그리고 뒷바퀴를 이렇게 감싸는 모양으로 단면이 변했다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 공기가 지나가는데 뭐 당연히 아마 와류라든가 이런 게 좀 적어지고 공기 흐름도 원활해질 걸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신형 휠셋에 대한 소개도 잠깐 나와 있는데요. 4858이라고 지금 휠에 써있죠. 그래서 앞쪽은 48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뒤쪽은 58mm 립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28mm 타이어에 딱 맞게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C 타이어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 거죠. 28C 타이어에 딱 맞게, 이거 누가 봐도 진짜 굉장히 폭이 딱 맞게 잘 나왔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무게가, 앞뒤 무게가 1270g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무게거든요. 왜냐하면 높이가 48mm에 58mm짜리 카본 휠인데, 아무리 카본 스포크 쓰고 다 그렇게 했다 그래도 무려 1270g. 와. 전작은 45mm거든요. 그러니까 전작보다 더 두꺼워졌죠. 그런데 무게가 219g이 줄었습니다. 휠에서만 219g이 감량을 했어요. 그것도 림이 더 두꺼워지고 더 에어로하게 변했는데 휠에서만 219g을 감량을 했습니다. 프레임에서는 48g이 감량이 돼서 전체적으로 267g이 감량이 되었는데, 이 휠이 진짜 엄청 감량이 되었죠. 아마 이 휠을 뭐 따로도 판매하겠지만 굉장히 가격이 비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통 케이지도 에어로다이나믹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레임에서 물통 케이지를 지날 때 공기 흐름까지 다 계산해서 이 물통 케이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도 보면 빈틈없이 이렇게 전용으로 장착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약 7W 정도 절약이 되고요. 무게는 267g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카엘 우드라는 분이 23년도 트루드 프랑스 스테이지 9의 어떤 기록으로 치면은 2분 21초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하고요. 전체 완차 무게가 6.8kg 정도를 기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8kg면 에어로 자전거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호인들한테는 뭐가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문서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 좋은 말들 많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가격이 나왔거든요. 자, 프레임셋 같은 경우는 자, US 달러로 5,499달러입니다. 프레임과 그리고 48, 58 휠셋까지 하면은 8,099달러입니다. 그러면 이 1260g짜리 휠이 2,600달러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면 얼마 정도에 판매가 될까요? 350, 400은 안 될 것 같고 뭐 300만원대에 판매가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시마노 울테 DI2가 장착된 모델은 9,199달러고요. 그리고 스램 포스 9,399달러. 그리고 스램 레드가 적용되면요 11,099달러. 그리고 스램 레드인데 파워미터까지 포함되면 11,499달러. 그렇게 생각이 되면 파워미터 가격이 400달러 정도죠. 이거는 무조건 파워미터 포함된 거 구입하는 게 이득일 것 같네요. 시마노 듀라에이스 DI2가 들어가면 11,199달러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해외에 발매된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가격이 발표되면 제가 또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팩터에 풀체인지된 에어로 자전거 오스트로 VAM 모델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 드렸고요. 이 소식 같은 경우는 방금 전 오후 7시까지 엠바고로 묶여 있던 소식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최신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전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아니다. 알람 설정 필요 없고 구독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피디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